자, 이번 영상은 제가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당주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배당주 관련돼 가지고 영상이 많이 돌고 이런저런 책들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배당주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리스트는 2021년 6월 29일 상반기 기준으로 디비던드 애리스토크렛, 이게 한국말로는 배당 귀족주라고 합니다. 배당 귀족주에 대해서 탑 65개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기업들도 많고 있는데, 가령 제가 최근에가 아니라 제가 기업 분석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 이 3M을 보겠습니다. 이 3M을 보면은 63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배당 귀족주라고 하면 이 정의는 뭐냐면 최소한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매년 늘려왔던 기업입니다.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그것도 동일한 수준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배당금을 계속 늘려오려면은 일단은 기업이 사업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서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창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나와야 하고, 그 순이익을 통해 창출된 현금 흐름으로 배당금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렇게 디비던드 애리스토크렛, 귀족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장점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 제가 모르는 기업들도 많지만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꽤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은 예를 들 거는 3M을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성장률도, 주가 수익률도 꽤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록터 앤 갬블, P&G도 있고, 존슨존슨도 있고, 뭐 에머슨도 주가가 꽤 괜찮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오늘은 3M을 예를 들어서 왜 꼭 배당만 많이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닌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3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5년으로 봤을 때 꽤 안 좋습니다. 5년 동안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5년 동안 수익이 꽤 안 좋습니다. 주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배당률은 3.04%. 배당만 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면.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주가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는 꽤 안 좋습니다. 그래서 3M 같이 배당금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한계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M은 보시면은 레비뉴, 매출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꾸준히 매출은 조금씩이나마 약간의 뭐 등락은 있지만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내고 있고, 뭐 물론 순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물론 큰 순이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출이 나고 있고, 꾸준히 이익도 내고 있고, 하지만 매출의 성장성,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에는 한계가 완전히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3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보면은 예상하시다시피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는 순이익,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은 말 그대로 기업이 매출을 일으켜서 순이익으로 돈을 벌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납니다. 나는데 보시면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을 갖다가 배당금으로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꽤 안 좋게 보는 이유인데, 일단 제가 3M의 IR, 저희 인베스터 릴레이션의 사이트를 보면은 2020년부터 뭐 과거의 연간 보고서를 볼 수도 있고, 물론 분기 보고서 10Q도 볼 수 있고, 연간 보고서는 10K, 그리고 분기 보고서는 10Q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0Q는 보통 자세한 디테일이 안 나와 있으므로 보통 저는 10K를 주로 보는데, 어쨌거나 2020년도를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늘렸다. 2021년에도 늘렸고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배당금을 엄청 늘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하루 1년이라도 만약에 줄어들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주주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경영진과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금에 꽤 목을 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디비던드는 2020년에도 3.4 빌리언을 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0.4 빌리언.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매출에서 나온 순이익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모두 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뭐 이 점이 있고, 제가 안 좋게 보는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investing activity, 그러니까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9년에는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으로 무려 4.9 빌리언이라는 금액을 지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3M,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온 기사인데, 3M이 이건 제가 과거에 3M 기업 분석 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건데, 에살러티라고 하는 뭐 어드밴스드 상처 치료,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기업을, 이거와 KCI 이 사업부를 인수를 합니다. 3M이 인수를 하는데,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6.7 빌리언 달러.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보통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EV 값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데, EV 값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EV 값이 이제는 저희가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입니다. 기업의 판매가로 보시면 되는데, 요걸 볼 때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마켓 캡, 한마디로 주가의 시가총액을 보고, 그 다음엔 뎁을 더합니다. 이게 왜냐면 기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 기업을 파는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에서는 주주가 있고 뎁에 대한 크레디터, 그러니까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뎁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이 채권, 한마디로 채무에 대해서는 기업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채무를 다 변제를 해줘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제가 설명을 쉽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거나 시가총액과 뎁을 더한 금액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고, 뭐 그래서 이 에셀레티라는 기업과 이 KCI 이제 자회사들, 서브시더리들을 갖다가 인수를 할 때 측정된 금액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6.7 빌리언이고,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인수합병은 인베스팅,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 금액이 돈 들어갔고, 뭐 여기서 뭐 이게 뭐 적은 이유는 뭐 인수합병도 있지만 매각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을 매각하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결론은 2019년에 인수합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썼으면 현금이 많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들어온 현금 흐름을 다 인수합병에 써버렸으니까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비던드를 3.3 빌리언 주기 위해서 채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랭같이 이런 배당 귀족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강박관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무조건 늘려야 합니다. 늘려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위해서 현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채무까지 일으킵니다. 이거는 장기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6.2 빌리언을 자금을 조달해서 이 금을 가지고 일부를 배당금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배당금을 그러니까 매년 63년 연속으로 높이기 위해서 채무까지 일으키면서도 이렇게 배당금을 줍니다. 이런 뭐가 안 좋냐면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투자 활동을 해서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고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이 커가야 하는데, 이렇게 배당금으로 너무 큰 현금을 매년 쏟아부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회사가 신사업을 투자하는데, 한마디로 신규 사업을 발을 들이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됩니다.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령 성장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데 매우 큰 재무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이 설명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비던 애리스토크렛 ETF인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프로셔스 나온 S&P 500 디비던 애리스토크렛 ETF 티커명은 NOBL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SDY도 있고, TDV, WDIB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드캡 중형주수로 하는 디비던 ETF인 REGL도 있고, 그래서 이런 ETF들의 수익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론 배당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NOBL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연간 배당률은 2.5%가 채 안 됩니다. 배당률은 2.2%가 넘으면 나쁘지 않지만,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바로 수익률에 대한 비교입니다. NOBL은 파란색이고 기간은 5년. NOBL은 5년 동안 보면은 수익률은 69%, 그리고 SPY S&P 500 지수는 107%. 그래서 NOBL과 SPY를 비교해보면은 SPY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물론 SPY가 추정하는 S&P 500 지수는 매우 훌륭한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S&P 500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 NOBL 이 ETF가 형편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들을 투자한다면은 이거는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는 한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이걸 보여주고, 또한 SDY, 제가 S&P 디비던 ETF도 있고, 이거는 보라색, 이 역시 44% 5년 동안 수익률은 많이 못 미치고, MMM, 3M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주가 수익률이 겨우 7.5%입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보면 REGL, 이게 저희가 S&P 500에서 중형주에 대한 디비던 귀족주를 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매우 안 좋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들은 S&P 500 지수보다는 확실히 못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장점이라면,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들을 투자하는 장점이라면은, 이게 조정기에는 드로다운, 이게 그러니까 하락폭이 작습니다.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은 사업 성격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매우 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도 보시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매우 약합니다.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수익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참조로 QQQ도 넣어보겠습니다. QQQ가 추정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같이 넣어보면은 색깔은 제가 한번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QQQ는 저 위에 있습니다. 거의 하늘로 있는데, QQQ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제가 QQQ만 투자를 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당주도 저는 섞어서 투자를 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이가 40대 50대 접어들면은, 그리고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주와 성장주를 섞어서 투자하시고, 은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달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배당주나 리츠 같은 걸 갖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젊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이가 든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섞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너무 영상들이나 책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이걸 배당주로 갖다가 제가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이래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